우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최근 비교적 잠잠했던 반도체 투톱이 힘을 내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복귀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쉬어가나 했던 코스닥도 장중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반등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은 총 6조 4,1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땐 28% 증가한 수치로 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0.34%로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로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지연된 여신이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립니다. 특히 기업의 무수익 여신은 지난해 말 대비 36.4%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의 기업과 개인 차주의 상환 여력을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니스 통합노동조합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통합노조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출범을 예고했으며 통합노조 가입자는 1,2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노조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등 기존 3개의 노조가 각각 교섭을 진행하는 복수노조 체제인 만큼 구성원들의 요구가 분산돼 사측과의 교섭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통합노조는 전 직원 과반노조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으며 SK하이닉스의 전체 구성원 약 3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1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노조 지위를 갖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통합노조가 출범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임금 단체 협약 교섭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통합노조는 직접적인 교섭 참여가 어려울 경우 교섭 참관과 진행 상황 공개 요구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 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에 달했고 이는 삼성증권의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으로 불렸습니다. 이어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는 501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했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11.7%까지 폭락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의 손해로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18억 6천만 원의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간만에 매수 사이드카를 올린 코스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훈풍이 불어왔고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7월 CPI가 우리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의례적으로 이제는 시장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오늘 특이한 것이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것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SK스퀘어는 매수하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엇갈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죠. 본주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어서 7%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진짜 이제 다시 AI의 이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 전이었죠. 엔비디아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 6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뭘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MOU이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인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I 시즌2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AI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투자의 쓰나미,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를 제작하는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매우 잘 갔잖아요.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매우 잘 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한 5월, 6월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차 쓰나미 투자, AI 투자에 따른 쓰나미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페이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엔비디아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여기 밑에 보시면 세계 6대 금융기관, 이름만 말해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기관들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AI 투자를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폴로라는 이 금융기관, 블랙록 아시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서도 블랙록이 종목을 샀다. 지분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거 블랙록이 지분 5% 이상 가졌다니까 주가가 막 쏘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이라는 자산운용 회사, 그리고 브룩필드는 제가 또 얼마 전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만들다고 할 때 그때 브룩필드가 네이버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때 나왔던 브룩필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골드만삭스야 다들 아시죠? 투자은행. 그리고 KKR도 최근에 SK 이터닉스에 투자한다, 지분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세계 6대 금융기관과 엔비디아가 MOU를 체결을 해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AI 컴퓨팅 인프라 전용 금융 플랫폼을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돈을 수월하게 가져오고 투자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AI 뱅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AI 뱅크의 역할을 엔비디아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과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계 6대 금융기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깊게 인볼브되어 있는 이 세계 6대 금융기관 중에 블랙록이라든지 브룩필드라든지 KKR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AI 이 생태계에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나라의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AI 생태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역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AI 뱅크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이걸 팔고 하는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AI 뱅크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컴퓨팅의 자산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GPU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AI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판매하는 제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신종 인프라 자산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회사들에게 이 자산을 갖고 있는 GPU나 AI 데이터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요. 그전까지는 GPU는 그냥 쓰거나 버리는 그런 제품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용시장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AI 뱅크를 만들면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AI 팩토리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이나 이런 프론티어 AI 연구소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AI 클라우드 기업 이런 데들이 돈이 부족하잖아요.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데 돈을 땡겨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AI 뱅크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6개 금융투자기관이 돈을 어쨌든 GPU나 풀스택을 담보로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GPU를 가지고 있으면 AI 팩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AI 팩토리를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GPU 그리고 GPU 풀스택, AI 풀스택을 사용하려는 AI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수면 연장인데 결국에는 AI 팩토리를 확충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가져와서 AI 팩토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빌려오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기로, 저금리로 이런 것들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대출해 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된다는 거. 이것이 경제성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의 생태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거기서 토큰 이코노미가 결국에는 돈을 만들어내는 AI를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한 6개 금융기관들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에서 6개 금융기관들은 내가 빌려준 돈으로 그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면 거기에 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들도 결국에는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으니까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뭐 허투루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곳인데 돈이 되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이렇게 MOU를 맺고 이런 AI 뱅크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AI 투자에 돈이 필요하고 이 AI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컴퓨팅의 시장에서의 컴퓨팅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되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얼마 전에 얘기했죠.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80% 이상은 무조건 컴퓨팅을 미국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팅을 차지하려면 또 돌아가서 뭐가 필요하나요? 결국에는 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젠슨 황 CEO도 그렇고 이 투자 금융기관들의 CEO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젠슨 황 CEO는 AI 시대에 컴퓨팅이 곧 매출이 될 것이다. 그게 돈 버는 수단이 될 것이다.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블랙록의 장기 자본 공급 능력,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빌려줄 수 있고 엔비디아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서 AI 인프라 투자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비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도 엔비디아가 컴퓨팅 자산을 담보로 하는 이런 대출, 신용시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본인들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KKR에서도 지금 디지털 인프라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페이스 1, 그전에 시즌 1에는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거야라는 이런 꿈, 희망, 야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나요? 다시 돌아가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6개 금융기관과 젠슨 황 CEO가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결국에는 AI 투자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지금 AI 전쟁은 엄청난 가속화가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금리가 높은 상황,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순환금융을 해서라도 돈을 땡겨와야 되고, 또 IPO, 이 엔트로픽 같은 오픈 AI가 IPO 준비하잖아요. 또 왜 그러냐? AI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유상증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회사채 발행하는 회사, 아마존, 구글 다 지금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요. 미국은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땡겨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죠?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중국의 보조금을 정부가 엄청나게 쏟아주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최근에 CXMT가 상장하면서 돈을 막 끌어오잖아요. 흔한 말로 중국의 인민들의 돈까지 끌어오면서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금리가 2에서 3% 정도면 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지금 유리한 상황이 어디죠? 당연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AI 투자 전쟁에 있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미국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그리고 미국의 투자 금융기관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결국엔 AI 뱅크를 직접 만들어서 AI 투자 전쟁 시즌2에 돈을 더 막대하게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라는 걸로 지금 시장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투자가 시즌2로 넘어가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I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회사들, 반도체,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에 또다시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시적인 상황, AI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상장사 23곳이 당장 13일부터 관리 종목으로 대거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십 개 기업이 무더기 퇴출 갈림길에 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상장사는 코스닥 28곳, 코스피 8곳 등 총 36곳에 달했다. 이 중 23곳은 지정일 전날 종가까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 오는 10월 첫 최종 상장 폐지 사례가 나오게 된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주식 병합을 선택하며 거래를 정지한 기업도 10곳에 달했다. 하지만 1년 이내 병합이나 감자를 진행한 기업은 추가 조치가 제한되어 근본적인 주가 부양 없이는 퇴출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극적으로 주가 1,000원을 넘기며 시름을 덜어낸 기업들도 속속 나왔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손창현 팀장님과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까요? 오늘 손창현 팀장님이 선정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를 주셨네요. 자, 화장품이 최근에 주가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궁금한 건 그래 이런 거 수치들은 좋은데 그럼 계속 갈까? 아니면은 코스피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는데 이런 걸로 또 수급이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약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저는 화장품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오. 있습니다. 8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출이 매 분기마다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전년 동기에 봤을 때 147% 증가했고 영국이 17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대한 매장 확대가 가장 크게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기인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마스크팩 정도 그리고 저가 화장품 정도로만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세럼이라든지 미스트, 선케어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결국엔 수익성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매출도 당연히 좀 증가가 되면서 수출의 데이터가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속속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에 벌써 코스메카 코리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오늘도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점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3분기 때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승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중소형 밑에 있는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를 좀 받으면서 그런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지수 방어적인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시점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제는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화장품 관련 섹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좋은 의견,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면 화장품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종목들 좀 체크해 볼게요. 화장품들 요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게 화장품 안에도 이제 약간 성격이나 종류별로 나눠지잖아요. 어떤 종목들 보세요? 오늘은 이제 시총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네.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중저가형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동사가 일단 가장 크게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쪽은 이제 일본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중 관련된 유통 채널에 대한 네.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동반된다고 하면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름 1분기 때 좋았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 4분기 때까지 그 추이가 이어진다고 보면 이제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 6,000원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8,000원 이상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 토니몰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최근에 KNR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로 이 지분이 매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고 원가를 상당히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판매와 관리비도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잘해서 일단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줄여놨다라는데 그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올리브영에 대한 판매 확대와 더불어서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멀티 브랜드 쪽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동사에 대한 매출로도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토니모리와 마녀공장 하나씩. 오늘은 조금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작은 업체들 위주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화장품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를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 회사는 이제 OEM, ODM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OEM, ODM 업체는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네. 동사도 이제 OEM, ODM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마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이 10%가 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PR이 하고 있는 메디큐브라든지 뭐 이런 쪽도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동사의 이제 스킨 천사라고 하는 쪽에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근데 스킨 천사가 뭐 하는 회사냐? 네. 무슨 브랜드냐?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 회사의 뭐 이 관계사가 이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구다이 글로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록을 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이죠. 이 구다이 글로벌이 지금 IPO 쪽에서 상장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규모 자체가 9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매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장 초반에 뭐 좀 보합 정도 선일 때 조금 올라갔을 때 일단 뭐 이 관련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이 원고를 쓰고 있어서 지금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실적 대비했을 때 워낙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을 하면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주가 많이 올랐는데 뭐 여전히 저평가인 구간이다. 오늘은 뭐 급등하니까 조금 쉴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 저희도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앞서서도 저도 계속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지금 시장을 또 이끌고 뭐 메인스트림은 결국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인 것 같은데 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에 뭐 7월에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중저가 관련된 부분 이제 길게 네. 봤을 때 뭐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섹터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면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라든지 피지컬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 프로젝트 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기간적인 이슈도 상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과 SK에서 이제 35년까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요 일반 기업들도 AI 생태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GS라고 하는 회사가 GS 그룹에서 29년까지 약 2.4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역시나 29년까지 1기가와트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까지도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관련된 플랫폼이 원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LLM 추론형 관련된 AI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궤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트래픽에 대한 증가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성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소버레인 AI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봐야 되죠. 근데 또 지금 때마침 가격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쪽을 봐야 할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 데이터 센터도 연관을 지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 가지 섹터나 테마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볼까요? 원래 NHN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가서 네. 일단 2등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종목 LGCN이었습니다. 네네. LG그룹에서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SI 쪽에 안전마진으로 양호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엔비디아가 더불어서 피지컬 AI와 LG그룹 간의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제휴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 LGCNS가 그러면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실적도 양호한 상태고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 LGCNS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이제 SK그룹향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AI 모델 관련된 A.X 상품에 대한 판매 그리고 배당 관련돼서도 830원 정도 배당을 해서 9월 13일에는 또 이 배당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와 SK 쪽에서의 결국에 데이터 센터를 담당 운영할 업체들, 기업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역시 대기업 중에 삼성 종목, 봐야 삼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삼성 SDS인데 네.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점에서 삼성 SDS가 거기에 이제 일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최근에 4%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가장 가상 자산에서도 동사가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여기에 AI 소버린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전략 제휴도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좀 동사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이터 센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양호하게 좀 23만 원 내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7만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특히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오늘 쭉 설명을 드렸어요. LG CNS, SK텔레콤, 삼성 SDS. 그중에 탑픽 일단 삼성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좋은 종목 선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손차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비해 코스피 흐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장 초반, 특히 프리마켓에서부터 이 투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보합권까지 올라와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주인공입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는 전력기기, 전력설비나 기계장비단으로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이외 화장품주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와 조선해운단에서는 현재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견조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4%대 오름세 보이면서 6,60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839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올라가면서 그래도 회복해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좀 그래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85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면 기관이 매도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다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일상그리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2조 2천억 원대 현재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은 새 수급 주체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700억 원대 순매수 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1,300억 원대 순매도 해내면서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투톱이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KB증권이 반도체 조정 국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상승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JP모건에서도 앞으로 이런 밸류에이션, 낮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재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종들 전반 투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SK스퀘어 오늘 가장 크게 튀어오릅니다. 8% 넘게 거의 9%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100만 원 선을 회복해냈고요. 삼성전자가 7%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25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더 약했는데 많이 따라왔습니다. 현재 6.4% 오르면서 15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심텍 같은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6.5%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5.48% 오르면서 17만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오전부터 한국콜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콜마 최대 분기 실적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1,1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올랐습니다. 매출도 18% 가까이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현재 25% 가까이 오르면서 13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7% 넘게 오르면서 2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호실적을 등에 업고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1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본드는 전 아워홈 회장의 이 경영권 인수 소식에 그간 좀 상한가를 터치했었는데 오늘도 경영권 변경 소식과 유상증자 소식에 14%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한국 화장품 제조 13.5% 상승하면서 1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지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볼지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화장품주들이 이번 주가 심상치 않아요. 뭐 지난주나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실적 나오는 걸 봐야 되네요. 그렇죠. 실적이 또 예상치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주가는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폭발력이 있고 어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도 물론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한국콜마,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모두 다 뭐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달리고 그러니까요.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와주는 그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중심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종목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뭐 APR이 아직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이런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APR도 결국은 또 신고가를 또 조만간 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예상치보다도 더 뛰어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매출만 8,613억으로 17.9% 영업이익도 한 7, 8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네네. 1,103억 원으로 50.2% 급증하는 이러한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의미 있는 모습들이고 결국 이것이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고객사들의 아마존 중심의 성장축에 따른 수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선크림이 뭐 한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그렇죠. 매일매일 뭐 여러 가지 바르죠, 뭐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마진과 관련된 이러한 선크림 수주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 기업 법인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실적 회복세 또는 실적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위치를 한번 일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난 7월 초에 주가가 12만 6천 원을 넘어갔던 흐름 이후에 눌림목 과정이 연출이 되면서 바로 7월 21일 날 요 구간들이었었죠. 요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고 7월 29일 날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고요. 잘 회복을 시켜준 이후에 결국은 실적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뭐 한 10여일 정도 영업일수로 기준을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43% 고점 대비한다라면은 돌파를 해 주었고 1차 목표가로 사실은 요 직전 고점에 근접해 있는 요 12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단숨에 한 번에 이것을 뚫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가 상향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15만 원까지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한 가지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잖아요. 네네. 뭐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런 험악한 시장 속에서 40% 넘는 수익을 만약에 챙겼다라고 하면은 일정하게는 좀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12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다렸다가 안 오면 많은 거고요. 그때 이제 공략을 한번 신규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뭐 다음 목표가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콜마 저희가 위원님이 7월 21일 그때쯤에 뭐 10만 원 초반, 뭐 9만 원 후반 요 사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오늘 뭐 시세가 분출한 것도 있지만 뭐 벌써 뭐 4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거두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행진에 돌입한 한국콜마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실적입니다. 그렇죠?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뭐 얼마 전에 산일전기만 이런 쪽도 실적들이 다 나왔는데 일진전기도 오늘 뭐 시세를 막 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진전기의 공통점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바로 2분기 매출 6,374억 원으로 22% 그리고 영업이익도 720억 원, 91%나 급증을 해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전력 설비 관련된 빅3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산일전기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대치도 너무 높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있어 이러면서 일진전기가 이러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 바로 북미항 변압기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28년도 생산 슬롯이 소진이 됐다고 그러고요. 2027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28년도 소진이 됐고 29년도 물량들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설비, 변압기 이런 쪽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일진 전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4월 달부터 아주 급등의 패턴이 이렇게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흐름들이 그냥 좋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고싱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가 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들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주면서 2주 연속 이렇게 급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제가 쳐드린 이유는 이 7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요 8만 원 이런 라인들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또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주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더 높이 본다라면 7만 5천 원에서부터 8만 5천 원 사이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쫓아가 들어가서 먹을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도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앞서서 저희가 본 한국콜마랑은 차트 상황은 좀 달라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좀 밑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다른 것은 조금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타이밍, 확인할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일진전기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차 전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저점 찍고 반등 줬다가 어제 좀 흔들렸고 오늘 또 강보합 이상으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LFP용 네. 바로 이 양극재 6년간에 걸쳐서 3조 원 규모라고 그래요. 19만 톤을 국내 셀 업체와 공급 계약을 곧 체결한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고, 어느 특정한 회사 하나만이 아니라 나머지 셀 업체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유일의 대규모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을 통해서 중국 의존에 대한 부분이 탈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2027년부터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수주 확대라든가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봉의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사실은 작년 요때죠. 13만 원까지 밀렸던 9월 달에 이 저점에서 꼬리를 달아주고 반등을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요. 갈 길은 멀지만 결국은 주가가 저점을 다져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본다면 14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나오면서 1차적인 목표가 이 중심값이 위치해 있는 자리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 현재 시점 가능한 매수 자리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ESS로 엮이면서 AI도 좋은 이야기 나오고, 전기차 캐즘 이야기도 이제는 거의 다 일단락 되어 간다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또 안 갔습니다. 다른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쪽과는 물론 소재랑 셀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